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가맹회사가 있고 그 가맹회사의 가맹점으로 가맹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맹회사들의 어떠한 갑질, 행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갑질과 행포를 위해서 이 한 개개인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 단체를 만들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그 회사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라든가 일반 회사에서는 노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시를 비유하자면은 법인 택시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렇게 노조가 있습니다. 또 개인 택시는 개인택시 협회 조합이 있죠. 또 가맹점주들의 모임 한국개인택시 티블루 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한국개인택시 티블루 협의회는 사실 서울 개인택시 티블루 협의회이고요. 인천, 울산, 강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몇몇 지역, 몇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이 티블루 가맹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 본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이 서울에 있는 한국 티블루 협의회인데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장강철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맹점주들의 어떠한 목소리를 담아서 모아서 카카오 측에 전달을 하고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즉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카카오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공정위가 카카오에 어마무시한 가징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 가징금을 물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티업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불공정 배차라든가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이 카카오를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뉴스에 관련된 그러한 기자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공정위에 가서 또 거기에 피켓 들고 시위까지 하는 카카오는 불공정 배차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시위까지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은 모두 제가 비춰볼 때에는 카카오를 변호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우버라든가 이렇게 타 플랫폼에 가입한 가맹 택시가 카카오 콜을 받는 것을 아주 차단을 했었죠. 콜 차단을 해서 타 가맹 택시가 카카오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신고를 하게 하고 그것을 사진 찍으면서 그런 가맹 택시 기사들을 적발해 나가셨죠.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택시가 가맹 택시인지 아니면 비가맹 택시인지 아니면 어디 택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어딘가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대신 카카오 측에다가 민원을 제기했거나 고소를 했거나 사진 찍어서 제보를 했던 것이죠. 어떤 곳에서 이런 것을 또 제보를 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콜 차단, 타 가맹 택시가 콜 차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또다시 카카오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취한다고 했을 때 카카오에서는 그러면 다시 풀어주겠다. 그동안 우리가 차단을 했었지만은 다시 타 가맹 택시들도 우리 카카오 콜을 받을 수 있게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지만 공정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이런 문제와 콜 차단 문제로 인해서 카카오의 가징금이라든가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이 한 티업에서는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기자들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정위를 비난을 했었죠. 모습들이 저에게는 카카오를 변호하는 그러한 두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티업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영노조이니 아니면은 카카오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고, 이 한티업은 우리는 어영노조가 아니다, 나는 어영노조가 아니니 미카엘 택시에서 방송한 내용들은 나를 명예훼손하고 그 다음에 한티업에 가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결국은 업무방해했다, 뭐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저를 고소를 했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각하되었지만 그것을 또 이의 신청해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사를 하고 검찰 측에서도 다시 각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고소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다 아니다 해서 각하 명령이 떨어진 것인데요. 또다시 좀 저에게 또 뭐랄까요, 고소건이 들어왔습니다. 경찰 단계를 뛰어넘어서 경찰의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검찰로 서울 동부지검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사실 누가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날짜로 했기 때문에 좀 며칠 더 지나서 제가 형사 포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무엇으로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차 고소 때 한티업에서 강동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강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에 제가 사건을 여기다가 이관을 시켜달라, 내 주소지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해서 일로 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 어떠한 누가 고소를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자, 똑같은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말하지 않아도 대충 감이 와요. 누가 고소를 했는지. 또한 대신 이제 어떠한 영상에서,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이 한티업을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들을 제가 어떠한 말실수를 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고소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 한티업에서는 반성을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티업이 그동안 행보들을 일단 잠깐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티업, 한국개인택시 티블루협의회 이 장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비가맹택시보다 우선 배차 혜택을 했다는 이유로 가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개인택시 티블루협의회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주최한 심의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등 공정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그리고 장강철 한국개인택시 티블루협의회 이하 한티업 회장은 지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가징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해당 이유에 명확하지 않다. 공정위 전원 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를 변호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인터뷰했었습니다. 공정위와 신고인, 그러니까는 비가맹택시죠. 이용자 편익에 이해 당사자의 입장은 배제한 채 본질적으로 모순적인 발언만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가맹택시 시스템이 소비자 편익을 높인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장 회장은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목적지까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 잡기 때문에 호출 수락률이 낮고 그로 인해 호출 배정도 적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배차 거부권이 없는 가맹 택시 기사들의 수익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여러분, 비가맹 택시라고 무조건 목적지와 거리를 보고 호출을 골라 잡을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기사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기사들도 있는데 왜 모든 비가맹 택시들이 목적지를 보고 코를 골라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비가맹 택시들이 목적지만 보고
콜을 골라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은 터무니없는 픽업거리에 있는 그런 콜들도 무조건 다 수행해야 됩니까? 비가맹 택시들이 그로 인해서 수락률이 하락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맹 택시가 그만큼 먼 거리의 픽업콜을 받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가맹 택시들은 픽업거리가 짧습니다. 대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비가맹 택시에게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리, 10분 넘는 그러한 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콜들도 그러면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추측입니까? 그러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락률이 하락되고 그래서 불공정 배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가맹택시는 돈을 내기 때문에 가까운 픽업거리에 콜을 떨어준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돈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카카오에서는 밝혀야죠. 돈을 내는 거리되는 가맹택시에게는 비교적 짧은 픽업거리에 콜이 떨어진다. 그리고 가맹에 가입하면 우선적으로 일단 수락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우선 배차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야죠. 무조건 똑같이 우리는 수락률과 평점과 기사의 운행 패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AI가 배차된다. 이러한 얼렁뚱땅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맹택시는 돈을 내기 때문에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줘. 지금까지도 그러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공정하게 배차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네모택시에도 마찬가지죠. 네모택시가 출시되면서도 근거리 배차 우선순위로 배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리 배차 우선 배차가 그 안에서도 수락률을 바탕으로 배차가 되는데 이 원거리 픽업콜 거절한 기사들 상대적으로 수락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무조건 가까운 거리 간다, 단거리 콜이다, 똥콜이다고 해서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콜을 거절한다? 정말 맞습니까? 그 내용이 정말 맞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쁜 날에는 가맹 택시들이 그 똥콜 처리한다고 그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다? 손님의 승객의 편익을 위해서 비가맹 택시 한참 다른 택시들이 가맹 택시들이 예약 등을 키고 다니는 것에 부러워서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매출이 하락하고 그래서 매출을 올리고자 가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가맹에 가입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정한 배차가 된다고 하면 여기 가서도 죽 써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야죠. 하지만 가맹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콜을 잘 받고 다닙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공정 배차라는 겁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어떠한 특정 택시에게 콜을 주기 위한 그 알고리즘 조작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회장은 가맹택시가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 배차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반면 목적지가 보이는 비가맹택시는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이용자들은 계속 거절당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론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게 공정하게 내린 결정 아닌가라고 하며 소비자들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정치권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 회장은 제가 볼 때는 카카오에 변호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로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절대로 아마 본인도 알 것입니다. 카카오가 가맹택시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비가맹택시가 콜을 고르고 거절하는 몇 분 동안 가맹택시가 그 콜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승객이 없는 주중에 월화수 주중에 비가맹택시들이 손가락을 빨며 멍 때리는 동안 본인들은 그만큼 또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20%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0%에서 17%를 광고 노출비 데이터 제공 대가로 되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줬다 뺐다 하는 것을 하고 있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가맹택시 사업자는 이중 매출 문제, 가세지위 변적에 따른 세금 문제, 20%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악순환을 겪고 있고, 이에 한티업은 조속히 택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택시 수수료도 3%대로 인하해 줄 것을 카카오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요청한 것이 바로 예전부터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4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맺을 때 이 한티업은 소외됐었죠. 제외가 됐습니다. 그 후에 지금 한티업에서 이렇게 3%대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뒤늦게 뒷북을 치게 된 것이죠. 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의 콜 차단 혐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한 데에 이 장강철 한국개인택시 블루협의회 회장이 카카오택시 때려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장 회장은 카카오 가맹택시를 협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회장이죠. 이렇게 지금 공정위를 비판했습니다. 장강철 회장은 최근 이데올로기아 인터뷰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카카오택시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카카오는 택시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낮추고 배차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택시 4개 단체와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카카오 택시콜을 경쟁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제 삼은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경쟁사의 고객을 나눠주라는 것이 민주 자본주의에서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일인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택시 기사님들은 지금 카카오만 콜을 받고 있습니까? 카카오 가맹 택시들은 우버라든가 타 플랫폼 콜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장 회장은 공정위가 상식적인 기준도 무시한 채 단순히 카카오 택시를 꾸짖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카카오 택시가 아무리 밉다 해도 시민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쟁사에 나눠주라는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인지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시장 경제는 획일화되고 경쟁이 무너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장강철 회장은 카카오 택시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행포는 분명히 없어져야 하며 관리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공정의 행포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강 회장이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또 차단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콜 차단을 한 것이고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카카오 가맹 택시가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몇 분들이 카카오 콜이 아닌 다른 콜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버라든가 아니면 온다콜이라든가 다른 콜들을 수행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합니까? 왜 카카오는 다른 콜들도 다 수행하면서 다른 가맹 택시는 그 콜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것이 중점점이죠. 모든 가맹 택시가 자기네 콜 외에 다른 콜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잖아요. 나는 해도 되고 당신은 내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완전 내로남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공정위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지금 제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건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니, 그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느니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가맹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수수료 체계 및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방안하기로 했고요. 현재 5만 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여 구축된 기존 가맹 시스템, 그러니까 티블루죠. 이것을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택시업계 요구에 반영해서 신규 출시된 가맹 서비스, 그러니까 네모택시입니다. 가맹 수수료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에 3% 이하로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지금 만들어진 것이
네모택시입니다. 가맹택시 참여자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가맹택시들의 문제점인 배해 영업 수수료에 관해서 한티업이 개편을 논할 것은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가맹택시 사업자도 수수료가 낮아지면 당연히 좋지만 배해 영업 수수료를 없애면 예전과 같이 콜 골라잡기가 만연해 승객에게 제공된다. 편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왜 배해 영업 수수료가 사라지면 왜 그렇게 옛날처럼 길방 손님 승차 거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까요? 가맹택시가 카카오에 수수료를 주기 싫어서 그렇다면은 카카오콜을 받지 않고 길방 영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힘들게 변해온 택시가 잘못하면 다시 승객이 넘쳐나는 시간에 문 잠그고 창문 열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시대로 역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시에서 승차 거부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왜 본인이 걱정하십니까? 따라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승객 편의를 생각해서 이는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배의 영업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줘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더불어 가는 세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더불어 가는 세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는데 우리 장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더불어 가는 세상은 카카오와 가맹만 있나 봅니다. 모색하고 촉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돈 버는 사업을 해야 하며 가맹택시 사업자도 돈을 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승객 편의가 최우선되는 택시로 지속 발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더불어 가는 세상. 그 더불어 가는 세상에 비가맹택시는 없는 겁니까? 그 더불어 가는 세상에 가맹택시와 카카오만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의 직원들 급여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이익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권익을 생각하는가? 본인들 회원들의 권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수료 시스템 받았다가 주는 20% 받고 16%에서 17%를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불공정한 아주 불편한 이러한 수수료 체계를 바꾸고 수수료도 3%로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티업 블루에 가맹한 택시들에게 왜 이 이상한 논리의 수수료 체계 받았다가 다시 몇 % 챙기고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불편한 이런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본인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3%대로 내려가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수수료 체계의 변화를 주장하신 것입니까? 바로 티블루 가맹에 가입한 그 회원들입니다. 그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을 해줬으면 그 티블루에 가맹하신 분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야 할 텐데 체계가 어렵다. 어떠한 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한 핑계를 대고 다시 이 택시 회사와 이 택시 업계와 상생한 핑계를 대고 네모택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줬다 뺐다 이거 없습니다. 그냥 수수료 2.9%인가 2.8%죠. 2.8%고 부가세 포함 3.12% 정도 약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딱 수수료만 내고 랩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일단 기사들 택시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다만 이것은 한티업과 관련이 없죠. 한티업이 아니라 티블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수수료 체계가 자체가 달라요. 네모택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 참여형 택시도 그렇고요. 아예 블루와는 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분들은 계속해서 줬다 뺐다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일로 가는 거고
아예 이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이 부당한 것을 알고 있어요. 줬다 뺐다 당연히 세금 더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네모택시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콜 배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걱정을 하죠? 카카오 측에서는 똑같다고 했는데요. 공정한 배차를 한다고 했는데 왜 티블루 회원들이 네모택시로 옮겨가지 못할까요? 불안해서인가요? 불안해서 내가 혹시라도 여기를 옮겨갔는데 콜이 덜 떨어질까봐, 콜을 덜 받게 될까봐,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일로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못 가고 여기 잡혀 있습니까? 여기가 더 안 좋은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바보들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못 옮겨가는 이유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스러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가맹과 비가맹으로 다 축소해서 다시 확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 가맹 택시보다 비가맹 택시보다 가맹 택시가 훨씬 더 콜을 잘 받고 다니기 때문에, 질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똥콜 이런 것만 받고 다닌다면 왜 거기 있습니까? 그만큼 매출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카카오 측에서 말을 하는, 카카오 측에서 제공한 그러한 배차 시스템,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 기사의 운행 패턴, 기사의 평점,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AI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정하게 배차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공정하게 배차된다고 한 티업에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가맹 택시 수락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비가맹 택시가 가맹 택시로 옮겨갔을 때 여기서와 여기서의 처음의 차이점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가서는 유독 콜을 잘 받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떠한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습니까? 우리 기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가맹을 하게 되면 최소 몇 개월 정도는 카카오에서 콜을 잘 배차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떠한 알고리즘 조작이라든가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프로그램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평하다면 똑같이 가야죠. 똑같이.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수수료를 내잖아. 우리는 돈을 내잖아. 돈을 내는 우리하고 공짜로 사용하는 너희들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바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여기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얘기를 한 것은 똑같이 배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카카오에서는 유료 회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픽업거리도 가맹 택시보다는 더 짧게 가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강제 배차, 자동 배차이다 보니까 당연히 목적지가 미표시되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하는 비가맹 택시보다는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되는 거, 그래서 콜을 더 잘 받고 다니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비가맹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올수락이라는 거, 가맹 택시처럼 묻지마 따지지도 않고 올수락을 하고 다니면서 다른 골라잡는 비가맹 택시들보다 콜을 더 잘 받고 다녔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락률에 의해서 카카오가 배차를 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배차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수락률이 불공정 배차라는 것이 아니라 비가맹 택시 기사가 수락률이 완전 바닥인 비가맹 택시가 왜 가맹 택시에 들어가자마자 콜을 잘 받고 다니는지, 그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불공정 배차, 콜 몰아주기, 아니면 알고리즘 조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살피고, 뭐 공정위는 뭐 바보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까? 정치적으로 편히 그러니까 좀 치우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곳입니까? 공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고, 또 카카오 직원들의 어떠한 카톡 내용,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카카오에 가진금을 매긴 겁니다. 물론 지금 항소 중에 있지만 그런 것을 한티업에서는 오히려 수수방관해야 되는 겁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히려 카카오의 변호를 하고 공정위에 가서 카카오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또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공정위로부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카카오를 비난했을 때 그것을 변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의 회원인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기는 회비를 후원 쪽으로, 후원 명목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회비 받는 것이 강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나누는 것은 왜일까요? 어떠한 차별은 없습니까? 진정으로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차별 없습니까? 똑같이 거기서도 카카오가 돈을 내는 가맹택시, 돈을 내지 않는 비가맹택시에게 차별화하는 것처럼 거기도 돈을 내는 회원과 그러니까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과 후원을 하고 있지 않는 무료 회원과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차별이 없다고 하면 본인들의 카페, 다음 카페에 있는 한티업 그 카페에서도 글쓰기 권한, 뭐 무슨 권한 준 것도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나 회비를 내고 있지 않는 회원이나 똑같이 그렇게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 회비가 낸 회원들에게는 그러한 글쓰기 기능, 뭐 읽기 기능, 어떠한 기능들을 주고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은 읽기 기능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단톡방에서는 카카오 단톡방에서는 또 차별 없습니까? 여러분들부터가 좀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맹택시인데 그 가맹택시 회원 중에서도 돈을 내는 회원,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과 후원금을 내지 않는 그런 회원과의 차별화부터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내 업권은 그것도 하나의 장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한티업을 만든 것은 우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 승객의 편익보다도 일단 우리 가맹택시들, 이 개인 택시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를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넘어서 왜 차별화를 두면서 본인들의 그러한 행보를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고소 고발하는 겁니까? 하도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지금 택시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 개인 택시 부재도 그렇고 택시 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택시와 관련된 현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로 지금 저는 좀 헤쳐나가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티업에서 저를 고소를 하고 그것이 각하되었기에 이제 앞으로 한티업은 이제 그만하자. 짜증나니까 그만 좀 컨텐츠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에게 문자 5글자, 그냥 죄송합니다 5글자만 보내라.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한티업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 물론 나에게 문자 보낸 내역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물론 직접 한티업에서 고소한 건지 다른 사람이 고소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금 또 고소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의심 가는 부분이 그쪽입니다만 어쨌거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은 예, 형사 포털에서 그 사건을 알 수 있겠죠. 또 정보공개 청구 고소장도 정보공개 청구해서 제가 받아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행보 본인들의 단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회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고소 고발 무엇이 본인의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카카오를 변호하는 그러한 단체는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이러한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아주 그런 큰 그릇이 된 사람이길 바랍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승객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야말로 보호하는 그러한 단체의 협회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갈대처럼 이고 잡초처럼 밟힌 내 인생살이 술 한 잔에 울고 노래가라 속에 웃는 내 인생야 나의 트롯